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억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10개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마지막 10개 단지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현재 국토부에 등록된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호가 기준인데요. 자료조사 시점과 현재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단지는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무지개 21평입니다. 중계무지개 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7호선 중계역 초역세권이고요. 청계초등학교 초품화 그리고 단지 주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이렇게 당연천이 흐르고 있고 근린공원도 아주 가까워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계무지개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91년 11월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 14개 동의 2433세대의 대단지이고요. 층수는 10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 평형은 17평에서 25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복도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건설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중계무지개 21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5억 4천만원 그리고 전세가는 2억 8천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무지개 21평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2억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33평입니다. 기름 2단지 푸르지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과 기름역은 거리가 좀 있지만은 버스를 한번 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4단지와 더불어서 기름 뉴타운 중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의 일반 현황을 보면은 준공연월은 지난 2005년 4월 그리고 단지 규모는 총 28개 동의 163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4층에서 18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3평에서 50평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사는 대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기름 2단지 푸르지오 33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9억 그리고 전세가는 6억 3천 정도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약 2억 7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평 한신 휴플러스 25평입니다. 양평 한신 휴플러스는 한강과 안양천 사이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9호선 선효도역 초역세권이고요.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 한신 휴플러스의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96년 4월 그리고 단지 규모는 총 10개 동의 121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8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5평에서 33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사는 한신공영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양평 한신 25평의 현재 실거래가는 8억 4천만원 그리고 전세가는 5억 5천만원 정도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약 2억 9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상계주공 9단지 21평입니다. 상계주공 9단지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7호선 마들역 초역세권이고요. 단지 주변에 초,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은 물론이고 중랑천도 이렇게 멀지 않아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노원역과 마들역 주변에 발달된 그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상계 주공 9단지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88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는 총 23개 동의 2830세대의 엄청난 대단지이고요. 층수는 12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 평형은 17평에서 31평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상계주공 9단지 21평에 현재 실거래 가격은 약 5억 7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3억 원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에 위치한 월곡 두산의부 33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5평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33평도 3억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월곡 두산의부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6호선 월곡역 역세권이고요. 4호선 미아사거리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한 주변에 초,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월곡 두산의부의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2003년 4월입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는 총 30개 동 2197세대의 대단지이고요. 층수는 11층에서 20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 평형은 25평에서 42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으로 모두 그렇게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두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월곡 두산의부 33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8억 4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약 6억 원 정도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로 한번 가보실까요? 개봉 한마을 24평입니다. 개봉 한마을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선 개봉역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안양천과 목감천이 흐르고 있고 생태공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여의도,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직주 근접 입지이고요. 광명 뉴타운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개봉 한마을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99년 4월입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는 총 26개 동에 1983세대에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0층에서 25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에서 54평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벽상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개봉동 한마을 24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7억 원, 그리고 전세가는 약 4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중랑구로 가보겠습니다. 신내 6단지 20평입니다. 신내 6단지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6호선 봉화산역 초역세권이고요. 단지 내에 금성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입니다. 그리고 봉화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내 6단지 일반 현황을 보면 지난 96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단지 규모는 총 16개 동 160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9층에서 12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16평에서 24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복도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SH공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신내 6단지 20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5억 3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 정도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내 6단지 20평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전농 SK 24평이고요. 전농 SK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량리역과는 거리는 좀 있지만 충분히 도보로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수혜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초, 중고등학교도 인접해 있고 이렇게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농 SK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2000년 7월입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는 총 16개 동에 1830세대의 대단지이고요. 층수는 16층에서 25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 평형은 24평에서 42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사는 SK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전농 SK 24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7억 9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5억 3천만 원 정도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지는 은평구에 위치한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25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 1차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2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와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백년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하고 운동이라든지 산책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은초등학교가 이렇게 단지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초품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전철역과의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경전철 서부선 개통에 기대가 아주 큰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는 지난 2011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단지 규모를 보면 총 12개 동에 114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또한 층수는 12층에서 15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5평에서 42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이고요.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25평은 실거래 가격이 현재 8억 원, 그리고 전세가는 5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평 투자를 위해서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단지는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24평입니다.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악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한 숲세권 단지이고요. 따라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적합한 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초,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는 지난 2008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단지 규모는 총 32개 동 226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또한 층수는 13층에서 20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에서 44평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신동아건설과 금호산업 두 업체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24평은 현재 실거래 가격은 6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약 4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24평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10개 단지를 알아봤는데요.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억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10개 단지 시리즈 마지막 3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